여기에 녹균병이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냥 잎사귀를 다 따버리는 거야. 이 겹가지가 이 위에서 터졌다면 이거를 어디 자르냐? 여기를 잘라야 돼. 이 하나만 남기고 이거를 잘라주는 거지. 마디마디 전부 다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네, 오이가 형성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마디마디 꽃이 활짝 피고 다 나오죠. 재료의 성장점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오이, 가시오이하고 두 가지 심었거든요. 오이 전문가처럼 재배하는 방법 6마디 밑으로는 다 잘라줘야 됩니다. 대단히 세력이 좋게 자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죠. 마디마디마다 겹가지에서도 또 오이가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 백오이. 지금 백오이하고 여기 가시오이하고 두 가지 심었거든요. 근데 여기 백오이가 너무 잘 자랐어요. 너무 잘 자랐고, 백오이 재배하는 법, 오이 순치는 법, 제가 이제 귀농에서 첫 번째로 재배 작물한 게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 그래서 오이 전문가처럼 재배하는 방법 제가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는 자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서 5, 6마디 밑으로는 다 잘라줘야 됩니다. 다 잘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그렇고 여기 열매 열린 거 다 잘라주면 이 위에 오이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쑥쑥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밑에 거를 다 잘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 딱 보시면 아주 대단히 세력이 좋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도 지금 굉장히 굵게 실하게 올라왔죠. 그죠? 원래 오이 심으면 요 처음에 대는 되게 약하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에스폰 처리, 약간 억제를 살짝 시키면 이 대가 굵어지는데, 이거는 이 아래부터 이렇게 대를 굵게 올라왔습니다. 왜냐? 여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닭 개분을 갖다가 지금 이쪽으로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질소지를 많이 넣었다는 거죠. 자, 오이 같은 경우는 이 오이 자체가 완전히 수분이 거의 한 7, 80%로 이루어진 게 오이기 때문에 오이를 재배할 때는 무조건 물을 많이 줘야 된다. 물론 이제 비료, 추비 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물을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오이가 이렇게 먹었을 때 요 뒷부분이 쓴맛이 있죠. 이거는 무조건 뭐야?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네,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오이 전문 농가 같은 경우는 저녁으로 매일 물을 주는 거예요. 매일 비료도 주고. 그리고 오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만큼 자라면 마디마디마다 지금 여기 마디마디마다 꽃이 피면서 전부 다 여기도 지금 폈죠. 여기도 오이 달렸죠. 여기도 자랐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어느 정도 자라면 이게 아들손이 이렇게 나와요. 겹가지에서도 또 오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디에서 오이를 하나 떼고 겹가지에서 또 나와서 겹가지에서 하나 달고 이게 이 위에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오이를 달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이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비료를 갖다가 많이 줘야 돼요. 뭐 일반 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오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정도 한번 파가지고 오이에 그냥 한 주먹 이렇게 넣어줘. 가까이 넣어주면 안 되면 최소한 15cm, 20cm 정도 멀리 그렇게 해서 줘야 됩니다. 이거 오이가 나중에 가면 뿌리가 엄청 많이 뻗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비를 줄 때 항상 15cm, 20cm 정도 이렇게 띄워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 5, 6마디는 이렇게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 이거 잎사귀도 이렇게 잘라주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꽃핀 거 이런 것도 다 잘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집게도 이 오이 집게하고 요 토마토 집게하고 달라요. 토마토나 호박, 요거는 오이 집게예요. 그리고 오이 집게는 이렇게 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굵지를 않아요. 토마토나 호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굵고, 그래서 이렇게 찝을 때도 이렇게 놓고 찝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런 줄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찝어줘요. 이렇게 찝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오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거미손이 나오거든요. 거미손도 이렇게 다 잘라줘야 돼요. 이 거미손이 영양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이 거미손을 항상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이 많이 안 자랐기 때문에 밑에 거는 그냥 한 3단 정도만 일단 이렇게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놓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게 한 7, 80cm 정도 자라면, 이 정도 자라면 이 밑에 있는 거는 순을 다
잘라줘도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네. 밑에 달리는 오이가 너무 아까워서 있잖아. 그렇죠. 우리 처음에 농사 지을 때 이 밑에 달린 오이가 너무 아까워서 이걸 못 잘라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어차피 잘라내야 되는 게 이렇게 닿잖아요. 닿으면 이런 데 닿고 이러면 상품성이 떨어져. 네, 그리고 오이는 매일매일 따는 거기 때문에 밑에 거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싹 잘라주는 게 맞는 거다. 잘라야지 그렇게 한여름에 네. 통풍도 잘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잘라주면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보통 자르거든요. 자르면 이렇게까지 밑에서 이 이파리가 이래 있으면 밑에가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통풍이 잘 되고 그다음에 햇빛도 많이 또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오이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 거미손 요런 것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자, 그리고 오이 같은 경우는 7월 말에서 8월 한 15일 중순까지 오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이 오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적심을 한다 그러죠. 이 성장점을 딱 적심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겹가지보다도 이렇게 오이가 달렸던 게 우회를 딱 잘리면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이런 쪽으로 양분을 갖다가 이제 나눠주는 거죠. 양분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이 비쌀 때는 제일 위에 순을 딱 치고서 그리고서 이거를 씌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에 순을 쳤기 때문에 마디마디마다 겹순이 또 터져요. 그 겹순 터주는 걸 갖다가 거기서 오이를 하나를 받고 잘라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요 옆에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거 우리가 이제 아이고.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놨는데, 요게 지금 가시오이거든요. 가시오이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이것도 잘라주고. 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겹가지가 이렇게 터졌죠. 겹가지가 터지면 지금 이제 여기는 단 5, 6단까지는 잘라줘야 되는데 이 겹가지가 이 위에서 터졌다면 이거를 어디 자르냐? 여기를 잘라야 돼. 네,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 그러면 이 오이 하나만 자라는 거죠. 자, 이게 겹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만 남기고 이거는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이 오이가 아깝다고 만약에 2개를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양분 빨아먹는 게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자라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 잎사귀 갖다가 요 하나를 키우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는 일단은 잘라주는 거다 그랬죠, 그죠? 밑에 부분이다. 네,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 5, 6마디까지 여기서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스럽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네. 비쌀 때는 저기 천장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위에 적심을 딱 하게 되면 그 밑에서 겹가지가 터져가지고 또 오이가 하나씩 매달고 또 적심을 해주고. 그러니까 아들 손이 나오면 아들 손 나온 거에서 하나 오이를 받고 잘라주는 거, 요거 그것만 잘해주면 오이 진짜 전문가처럼 그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이가 원래 이렇게 보면 꼬부라지는 것도 있고 이제 쫙쫙 뻗는 경우도 있잖아. 꼬부라지는 거는 일단 영양분, 그 다음에 가리가 부족하는 거죠. 가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비료, 물, 요런 게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또 하나는 원 줄기에 오이가 너무 많이 달린 거야. 예. 가끔 보면 뭐 이제 몇 개가 달렸다고 이렇게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오이가 크다라면 무조건 잘라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 한 2, 3일만 지나면 오이가 너무 커서 이제 상품 값어치는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오이가 어느 정도 길이 또 매끈한 그런 게 있어야만 상품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 따고 이제 그렇게 놔두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많이 오이를 달게 되면 이제 오이 나무 자체가 노화가 빨리 오는 거죠. 네. 올해 한 2월 달 정도나 오이를 보통 대부분 심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우스에서. 그렇게 심는 분들은 이제 이게 오이가 계속 자라요. 줄기가 계속 자라면 밑에 순도 따주고 오이 따고, 그 다음에 이 오이를 갖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5m, 6m 이렇게 계속 줄을 내리면서 그렇게 해서 오이를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는 녹균병이나 흰가루가 사실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녹균병이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냥 잎사귀를 다 따버리는 거야. 다 따버리고 여기 위 부분부터 밑에서 내려서 다시 키우는 거야. 그러면 오이 처음부터 자라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얗게 된 거, 저 흰가루. 막 거기 들어가서 오이를
따기가 진짜 네, 힘들어. 왜냐면 이제 그런 거 막 얼굴에 튀고 눈에 들어가고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오이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흰가루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녹균병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녹균병이 원인은 보통 보면 밤낮 기온이 이제 심하면 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는 되게 더웠다가 밤에는 이제 춥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슬이 막 묻는 거야. 그 이슬이 묻으면서 거기에 이제 햇빛을 쬐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녹균병이 습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녹균병이 거기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녹균병 같은 경우는 가을에 온도차가 심할 때 그때 많이 발생해요. 근데 녹균병 같은 경우는 한번 번지면 순식간에 오이가 전체로 확 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방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맞아. 그리고 뭐 오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병이 이제 녹균하고 흰가루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진딧물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하고 뭐 물만 잘 주면 오이 재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시원해. 있어요? 없죠? 저도 다 알아요, 이제. 자, 오이 재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전문가처럼 곱게 뻗은 맛있는 오이를 갖다가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